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1일 수요일 마감 정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은 우리가 지난번에 차익 실현 부분들을 진행했고, 코스피는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정고점 수준의 돌파 파동 부분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소외되기 참 쉬운 장세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상승 파동 부분들이 이끌어냈죠. 10월 13일 이제, 실적 장세, 예비 실적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 즈음에서 레버리지는 한번 차익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차익 부분들이 완벽한 차익 부분들이 아니라, N자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전략적으로 대형 부분들 하려고 하면 한 30에서 한 40% 정도 전체 비중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30에서 40% 차익 실현 부분들을 놔두고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가는 전략 부분들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를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죠. 종합지수가 2458선입니다. 지난번 고점을 넘어섰어요. 터치를 했죠.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부분들이 더 나오겠죠.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기관들은 지금 오늘도 5,300억 정도 매도. 근데 외국인들만 거래소,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 4,000억 정도. 어제의 한 절반 정도 금액 부분들인데 우리가 러프하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3,000억 이상 매수, 3,0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된다고 하면 이건 외국인들 성향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강도가 자체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 기초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코스닥까지 9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고점 돌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필요충분 조건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모든 섹터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실적 기반이 되어야지만 정고점 돌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슈 모멘텀, 예를 들자면 신기술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호재가 나온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정고점 돌파 부분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외를 제어가 90% 이상은 실적이 기반이 돼서 정고점 돌파 부분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도 3, 4분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 부분들이 나오는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대의 증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시장에서 어제도 뭐 폭격기가 뭐 비행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우리 투자 심리 부분들을 우하향시키고 있는데도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외국인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의 키메이커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3% 이상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키맨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기관은 일부 가끔 가다가 주식형 펀드가 좀 유입되면 그때 총알이 조금 장전이 되다가 좀 딱종 정도로 쓸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 리딩 파동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참고하면서 따라가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매죠.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제 유가가 또 한 50달러선 오늘 아침에 WTI 기준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드렸고 자동차 섹터가 지금 1에서 한 2% 정도의 반등 부분들을 좀 진행을 됐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도 일부 반등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전기전자 쪽에서 LG그룹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LG전자 8%, 삼성 SDS 4%, 그 다음에 LG이노텍 7%. 지금 뭡니까?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 밸류라인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그 다음 LG그룹의 LG전자, LG이노텍, LG디플,
이렇게 뭡니까? 서로 순환매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실적에 기대감 부분들이 좀 반영시키고 있죠. SK하이닉스는 뭐 약밥 정도 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 쪽이 움직이면서 반 플러스 알파로 어디가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기계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도 움직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필두는 실적이 우상향되는 섹터를 전기전자 쪽 잡아놓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있는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성장성의 배팅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의 배팅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전기전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기계 인프라 관련된, 그 다음에 소재, 이런 종목군. 그리고 이제 후순위군에서 섹터변에서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 순환매가 뭐 건설, 그 다음에 철강, 조선, 이런 섹터들이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끌어내면서 같이 뭡니까? 지수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인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수급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덜어내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죠. 덜어내는 족적 물량 부분을 흡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끌어올려버리고 있죠. 그래서 종고점 돌파, 어제도 뭐 우리가 한 달 전에도 지난번에 종합지수 2450선 올라갈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3000선 그게 어려울까? 3000선이 어렵다는 생각 부분들보다는 3000선이 왜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실적이 이만큼 증가된다 하면 앞에 숫자, 우리가 지금 이 코스피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들 본다고 하면 지수 역시 최고치 부분들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런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장세의 기반을 두고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들이 이뤄내고 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효과도 플러스 알파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하고 코스닥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죠. 코스피의 실적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후방 산업군들이 많은 코스닥의 실적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책적이라든지 모멘텀 부분들이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그 강도 자체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플러스 알파를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번 문재인 정권의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하는 중심축이죠. 근데 아직 그 기업부 장관, 벤처부 장관이 선임이 안 됐어요. 백지 신탁이 가장 큰 문제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실 부분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 위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첫 번째 회의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선된 인물 있죠. 여기에 정책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블루홀이라든지 그 다음에 NHN의 첫눈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 그분이에요. 원래는 1순위였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장관급으로 1순위로 선정을 좀 해뒀는데, 그 백지 신탁 자산이 한 9천억 정도던가요? 그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백지 신탁 문제로 인해서 장관 선임 부분들은 고사를 하고 혁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이 돼서 오늘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동력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키워드 부분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라는 정책 회의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 하나하나씩 도출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벤처부 자금에서 모태펀드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출자가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계속 뭡니까? 군부를 떼고 있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실적이 좀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코스피가 실적이 좀 되고, 코스피는 뭐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코스닥도 당연히 점프 되겠죠. 여기에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들도 가지고 가면서 어떤 종목군의 활성화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 라인에서만 움직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형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매매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부분들을 얘기를 드려보면서 3천선에 대한 기대감 한번 계속적으로 그려보시면서 3천선, 3천선, 2,900선, 3천선에 대한 그림 부분들을 계속 그려놓으시면서 실적과 그 다음에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를 상승을 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1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팟빵의 팟캐스트 녹음 부분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별도 코멘트 드릴 내용이 있으면 다시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빠른 시간에 3천선에서 빌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기대하신 분들은 많은 좋아요와 추천하기, 공유하기 버튼 추천을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